2025 국민행복 IT 경진대회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문제 1번입니다. 제33회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는 각지에서 분산 개최되는 고위관리회의 및 분야별 장관회의를 거쳐 공식 일정의 정상회의를 개최합니다. 다음 중 APEC 2025의 회의 장소가 아닌 지역을 찾아보는 문제입니다. 자, 검색의 언어로 APEC 2025 회의 장소라고 검색하겠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 APEC 2025로 검색했고요. 메인 페이지에 헤더, 자, 메뉴를 선택하겠습니다. 2025 소개가 있네요. 자, 소개 페이지에 회의 일정 메뉴를 선택하겠습니다. 자, 회의 장소가 확인이 됩니다. 경주, 1번에 해당되는 경주 확인됐고요. 2번에 해당되는 부산 해당됩니다. 3번 세종은 보이지 않고요. 인천, 제주 있네요. 제주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인천, 제주, 네, 경주, 부산, 정답은 3번 세종입니다. 3번 세종. 문제 2번입니다. 우정사업본부에서는 2025년에 국가유산 궁궐야행 우표를 발행했습니다. 다음 중 이 우표의 소재로 사용된 디자인이 아닌 것을 찾아보는 문제입니다. 국가유산 궁궐야행이라고 검색해 보겠습니다. 국가유산 궁궐야행 우표. 기념우표 발행이라고 나오네요. 자, 우표 첫 번째 경복궁 별빛 여행, 별빛 야행, 별빛 여행의 내용으로 확인되었고요. 자, 두 번째 우표 그림 창경궁의 야연 낮장 기념 우표라고 확인됩니다. 계속해서 이미지 보겠습니다. 덕수궁 밤의 석조전 기념 우표라고 되어 있고요. 창덕궁 달빛 기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네 가지네요. 창덕궁 달빛 기행, 덕수궁 석조전, 창덕궁 야연, 그리고 별빛 여행까지. 자, 아닌 것은 경희궁 야행은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경희궁 야행이라고 되어 있는 2번, 네,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문제 3번입니다. 다음 중 2025 세계유산축전 서남사 갯벌의 공연 프로그램 날짜로 옳지 않은 것을 찾아보는 문제입니다.
2025 세계유산축전 서남사 갯벌이라고 검색하겠습니다. 순천 세계유산축전에 대한 메뉴 구성들이 보입니다. 프로그램에 대한 날짜를 찾아야 되니까 저희 프로그램 안내 페이지로 바로 탭해 보겠습니다. 자, 1번, 보기 1번 9월 12일입니다. 2025 세계유산축전 서남사 갯벌 개막식. 자, 두 번째 예시는 연결된 유산 하나의 울림이라고 되어 있고요. 9월 20일, 네, 맞습니다. 그리고 만일의 수행, 네, 만일의 수행, 보기 두 번째 내용이죠. 9월 17일. 그럼 16일에서 20일 사이니까 프로그램 맞고요. 음악이 함께하는 큰 스님, 네, 9월 28일. 보기 예문 다섯 번째 내용입니다. 28일. 네, 프로그램 진행되고요. 자, 9월 22일에 해당되는 갯벌의 사계라고 되어 있는데요. 9월 22일에는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기 예문에서는 4번 9월 22일 갯벌의 사계 내용은 프로그램 진행으로 맞지 않네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4번입니다. 국립고궁박물관이 개관 20도를 맞아 창덕궁 내전을 장식했던 벽화 6점과 초본 1점을 한자리에 내보이는 특별전. 창덕궁의 근사한 벽화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창덕궁의 근사한 벽화 특별전 포스터 배경에 사용된 벽화의 작가를 찾아보는 문제입니다. 그럼 국립고궁박물관이라고 검색해 보겠습니다. 국립고궁박물관에 대한 메뉴 탭들 중에서 특별전 포스터라고 했으니 특별전시라는 메뉴로 찾아보겠습니다. 특별전시 클릭해 보고요. 창덕궁의 근사한 벽화. 네, 현재 전시되고 있는 내용으로 안내가 됩니다. 클릭해 보겠습니다. 네, 근사한 벽화. 네, 벽화의 작가가 확인이 됩니다. 작가 김규진이라고 되어 있네요. 네, 정답은 1번의 김규진. 문제 5번입니다. 국가지점 번호는 대한민국 국토 및 인접해양을 격자형으로 구획하고 각 지점에 부여한 고유번호로 긴급 상황 발생 시 구조 요청 위치를 정확하게 알리는 데 사용됩니다. 다음 중에서 국가지점 번호 라마와 가장 가까운 산을 찾아보는 문제입니다. 자, 그럼 국가 지점 번호로 검색해 보겠습니다. 국가 지점 번호. 자, 국가 지점 번호 클릭하고 문제에서 제시된 라마 135 0644 검색해 보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산을 찾아보기 위해서 지정된 번호를 선택하여 자, 위치 설정된 값을 그대로 복사해 보겠습니다. 상단에 탭을 하나 더 열어서 지도, 구글 앱스의 지도로 찾아보겠습니다. 지도 검색으로 선택한 위치 주소를 그대로 검색해 보겠습니다. 자, 붙여넣기 해주시고요. 엔터. 자, 거리를 알아보기 위해서 경로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출발지 1번 보기에 제시된 내용 계룡산부터 선택하겠습니다. 자, 계룡산까지 거리를 확인하겠습니다. 계룡산. 네, 계룡산, 그리고 지금 선택한 위치 정보, 지리산이라고 나오긴 했는데요. 네, 계룡산까지의 거리 확인됩니다. 자, 그대로 북한산 찾아보겠습니다. 북한산 위치 보겠습니다. 더 먼 거리 같고요. 자, 세 번째 설악산 찾아보겠습니다. 자, 설악산. 위치 정보 설악산. 네, 역시 위치 정보 지도상으로 지금 확인됩니다. 굉장히 먼 거리이네요. 자, 오대산. 자, 선택해 보겠습니다. 자, 오대산도 역시 거리상으로 네, 확인이 되는데요. 정확하게 위치 거리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우클릭하셔서 거리 측정을 선택한 후에 해당되는 목적지까지 선 측정 여기까지의 거리라고 선택을 하면 수치의 값으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이어서 5번 지리산 가겠습니다. 자, 지리산. 현재 위치 정보와 비슷한 거리에 있죠. 그래서 지리산. 그래서 지금 현재 국가 지정번호 제시된 내용과 가장 가까운 산은 지리산입니다. 문제 6번입니다. 한국에서 출발하여 일본 도쿄 하네다 공항에 도착하는 여객기를 운항하지 않는 항공사 2025년 9월 기준으로 찾아봅니다. 자, 검색해 보겠습니다. (9월) 일정으로 검색해야 돼서 9월 한국 일본 도쿄 하네다 공항 여객 항공사까지 검색해 보겠습니다. 자, 9월 일정이라는 내용으로 검색어에 추가를 했고요. 항공사에 해당되는 내용, ANA 올 니폰 에어웨이스라고 하는 전 일본 공수이고요. 일본항공, 아시아나, 제주항공, 피치항공, 에어부산 등이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에 외국 항공사로 버진 애틀랜틱 항공, 그리고 에어프랑스 항공이 있다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스카이마크 에어라인은 스카이마크 항공사는 보이지 않지만 또 다른 검색할 수 있는 요령으로 직접 일본 도쿄 하네다 자, 공항 페이지로 이동을 해서 찾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네다 공항 여객 터미널 페이지로 이동을 해서 국제선 운항 정보를 선택하고 노선으로 확인하는 방법이죠. 자, 출발지, 도착지를 교환,
교차해 주실 수 있고요. 출발지, 주요 공항에 하위 메뉴에 서울, 인천 체크하시고 OK 단추 선택합니다. 뭐 일정이나 이런 부분 선택하시고 검색 단추를 누르면 그 날짜에 해당되는 항공편들이 확인이 됩니다. 네, 이렇게 직접 공항 페이지에서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정답. 스카이 마크는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문제 7번입니다. KBO 정규 시즌 역대 타자 기록에서 가장 높은 시즌 타율을 찾아보는 문제입니다. 역대 타자 시즌 타율로 검색하겠습니다. (1위가) 백인천 선수로 0.412의 타율을 기록했다라고 되어 있네요. 순위별로 확인도 됩니다. 여러 페이지 중에 KBO 홈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1위 백인천 0.412.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8번입니다. 미국 조폐국 프로그램은 참정권, 시민권, 노예제 폐지, 정부, 인문학, 과학, 우주, 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큰 업적을 남긴 미국 여성들을 기념하는 취지로 2022년부터 2025년까지 매년 5명씩 총 20명을 선정해서 기념 쿼터를 발행했습니다. 다음 아메리칸 우먼 쿼터스 인물 중에서 2025년에 선정되지 않은 인물을 찾아보는 문제입니다. 자, 그럼 저희는 아메리칸 우먼 쿼터스의 2025년 인물을 찾아보면 되실 것 같습니다. 아메리칸 우먼 쿼터 2025라고 검색해 보겠습니다. 자, 2025년 아이다 B 웰스 2번에 있고요. 그리고 줄리엣 고든 로 3번에 있습니다. 그리고 스테이시 밀번 4번에 있고요. 그리고 알데아 깁슨, 베라 루빈, 자, 지트칼라시아는 2024년에 발행한 인물이네요. 2024년 지트칼라사. 그래서 정답은 2025년을 물었으니까 정답은 지트칼라샤가 2025년이 아닌 인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문제 9번입니다. 2020년부터 현재까지 발생한 태풍 중에서 한반도에 상륙하지 않은 태풍을 찾아보는 문제입니다. (2020년부터) 한반도 상륙 태풍이라고 검색해 보겠습니다. 2020년부터
한반도에 상륙 태풍이라고 검색하겠습니다. 자, 2020년대에 태풍 사례가 입력되어 있는 백과사전이네요. 자, 나무 위키 들어가 보겠습니다. 2020년대부터 태풍에 대해서 정리해 놓은 페이지입니다. 자, 현재 페이지 내에 있는 걸로 검색어를 다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검색, 찾기입니다. 상단에 점 3개 더보기 단추 눌러서 찾기 및 수정하기, 찾기, 컨트롤 F라는 단축키를 눌러 창을 띄우겠습니다. 오마이스부터 검색어 넣고 엔터 눌러보겠습니다. 자, 오마이스. 한반도에 상륙한 바 있다라고 나와 있네요. 자, 두 번째. 종다리 넣어보겠습니다. 자, 종다리. 자, 종다리도 검색은 되었습니다. 2024년의 종다리는 일본 기상청의 태풍 발생 예보 없이 급 발생했다가 8월 20일에 약화되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세 번째, 카눈. 자, 카눈이 발생이 됐고 24년 한반도에 상륙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이선. 하이선. 9월 1일 하이선이 발생하였으며 한반도에 상륙했다라고 되어 있고요. 흰남노. 흰남노. 2022년 흰남노 급발달해서 슈퍼태풍이 지위에 있다. 그 경로엔 무려 대한민국이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5가지 보기 중에 종다리는 약화되어 한국에 상륙하지 않았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문제 10번입니다. 제78회 칸 영화제에서 라 시네프 1등상의 작품명을 찾아보는 문제입니다. 제78회 칸 영화제의 1등상으로 검색해 보겠습니다. 제78회 칸 영화제 1등상. 제78회 칸 영화제 시네파운데이션 라 시네프 부분 1등상이라고 되어 있네요. 칸 영화제 시네파운데이션 1등상 수상작은 단편영화 첫여름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1등상 작품명은 첫여름. 1번입니다. 문제 11번입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 오송역에서 출발해서 포항역에 도착하는 SRT 열차를 예약하려고 합니다. 이 구간의 소요 시간을 찾아보는 문제네요.
SRT 검색합니다. 첫 번째 SRT 검색 결과 페이지로 클릭합니다. 출발역 오송, 도착역 포항 선택하고 수요일 날짜로 지정하겠습니다. 간편 조회하기 클릭합니다. SRT 직통으로 선택하기로 해서 직통 SRT는 오전에 출발하는 7시 11분 출발 시간으로 확인되고요. 소요 시간은 1시간 41분입니다. 정답 SRT에 대한 직통 1시간 41분. 문제 12번입니다. 수도권 지하철 1호선 연천역에서 신창역까지 182km 구간의 소요시간은 239분이라고 합니다. 이 구간의 이용요금을 찾아보는 문제네요. 카드요금 기준으로 일반 성인의 요금을 찾는 문제입니다. 그럼 수도권 지하철로 검색해 보겠습니다. 수도권 지하철이라고 검색합니다. 검색 결과 페이지 중 서울교통공사 홈페이지로 이동하겠습니다. 사이버 스테이션으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상단에 최소 시간, 최단 거리, 최소 환승 중에 1호선에 해당되는 최소 환승을 알아보겠습니다. 출발, 연천, 역명을 클릭해 주시고 도착역은 신창, 역명을 클릭합니다. 그대로 경로 탐색을 선택합니다. 키로는 184km, 약 248분의 소요시간. 이 구간에 해당되는 카드 요금은 4,650원입니다. 문제 13번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방 공공요금에 대한 시도별 품목별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조회가 가능합니다. 2025년 6월 기준으로 강원 지역의 20리터 쓰레기 봉투 평균 요금을 찾아보는 문제인데요. 저희는 행정안전부 지방 공공요금으로 검색해 보겠습니다. 행정안전부 지방공공요금 행정안전부 지자체별 요금 현황표로 이동하겠습니다. 요금 편차 현황 클릭, 전철료 취소, 쓰레기 봉투료로 선택합니다. 지역은 강원으로 선택하시고 기간은 2025년 6월부터 2025년 6월로 선택합니다. 검색 단추를 눌러 쓰레기 봉투료의 강원 지역에 대한 평균 요금을 확인합니다. 438. 그래서 정답은 2번에 438원이라고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문제 14번입니다.
우체국 위치 찾기 홈페이지에서 무인 창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지도 서울 지하철 2호선의 선릉역과 삼성역 인근에서 주말에는 운영하지 않는 무인 창구를 찾아보는 문제입니다. 자, 보기의 지도 그림에 5곳의 위치가 확인이 됩니다. 자, 5곳 위치에 따른 주말 운영 부분을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우체국 위치 찾기라는 홈페이지를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체국 위치 찾기. 위치 찾기, 우체국 우체통 찾기라고 되어 있는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자, 문제에서 제시한 무인 창구로 선택하겠습니다. 무인 창구, 지하철 역명으로 찾겠습니다. 선릉역, 삼성역 인근이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의 역명을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릉역. 자, 선릉역과 삼성역 사이에 주소 부분을 확대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선릉역에서 삼성역 사이에 지도에서 제시한 무인 창구 그림의 위치를 확인합니다. A, B, C, D, E. 자, 이렇게 5곳으로 확인을 하시고 각각 무인 창구별로 클릭을 해서 주말에 운영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A, 주말 이용 가능. 자, B, 주말 및 공휴일 이용 가능. C, 주말 및 공휴일 이용 가능. D, D에는 주말에 운영 시간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E, 주말 및 공휴일 이용 가능. 자, 그래서 문제 14번의 정답은 주말에 운영하지 않는 무인 창구는 D, 4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15번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서 비급여 진료비용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의 의료 선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활용해 세종시 지역 종합병원의 대상포진 예방접종 금액을 찾아보는 문제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검색했고요. 자, 해당되는 페이지 이동하겠습니다. 비급여 공개자료 활용에 대한 유의사항입니다. 자, 항목으로 조회하겠습니다. 지역 세종, 의료기관의 규모는 종합병원, 싱글릭스. 자, 싱글릭스 대상포진
자, 그대로 하단에 선택 항목 검색으로 확인합니다. 세종 충남대학교 병원의 종합병원이고 소재지는 세종, 최소 금액 25만 3천 원입니다. 문제 13번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방 공공요금에 대한 시도별 품목별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조회가 가능한데요. 2025년 6월 기준으로 강원 지역의 20리터 쓰레기 봉투 평균 요금을 찾아보는 문제입니다. 행정안전부 지방 공공요금이라고 검색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와 공공데이터 포털 사이트를 이용해서 검색해 볼 수 있겠습니다. 행정안전부 페이지에 지자체별 요금 현황표의 요금 조회가 확인됩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화재로 인해서 지금 서비스가 중단된 상태로 보입니다. 공공데이터 포털 페이지도 역시 확인이 불가한데요. 그럼 저희는 검색어를 좀 바꾸어 검색하겠습니다. (2025년 6월) 강원 지역 20리터 쓰레기 봉투 가격이라고 검색해 보겠습니다. 지자체별로 요금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양양구는 420원, 원주시는 680원 이라고 되어 있고요. 420원에서 680원 사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420원에서 680원 사이. 그러면 정답은 438원인가요? 네, 정답표에서랑 같은 의견이 있긴 합니다. 자, 이거는 홈페이지가 복구가 되면 다시 한번 검색해 보셨으면 합니다. 문제 14번입니다. 우체국 위치찾기 홈페이지에서 무인 창구를 찾을 수 있습니다. 다음 지도에서 주말에는 운영하지 않는 무인 창구를 찾아보는 문제입니다. 홈페이지 중단으로 확인 불가. 번역할 부분을 길게 누르고 번역 단추 선택. 폴란드 수도 검색. 폴란드 수도를 검색하고 폴란드 수도 검색 결과 바르샤바입니다. 문제 17번입니다. QR코드로 읽으면 확인되는 ISBN에 해당되는 도서명을 찾아보는 문제입니다. QR코드를 길게 눌러 검색 들어갑니다. 검색으로 나타난 숫자를 그대로 길게 눌러 복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검색해 보겠습니다. ISBN의 번호 검색했습니다. 검색 결과 최소한의 한국사라고 검색 결과 확인되었습니다. 문제 18번입니다. 텍스트 이미지를 텍스트로 변환하는 문제인데요. 길게 눌러 텍스트 복사 단추를 탭하겠습니다.
후본입니다. 그림을 소장하고 있는 곳의 주소를 찾기 위해 그림을 길게 눌러 구글 렌즈 검색합니다. 검색 결과 이인성 경주의 산곡에서라고 검색되었습니다. 경주의 산곡에서라고 검색하여 소장된 곳의 주소를 찾겠습니다. 삼성미술관 리움이라고 되어 있고요. 미술관의 주소를 찾기 위해 다시 검색할 내용에 복사, 붙여넣기 합니다. 삼성미술관 리움의 주소, 네, 주소 찾아서 복사하겠습니다. 문제 21번입니다. 다음에 신분증과 신용카드 정보로 지방세를 납부하려고 합니다. 아래 정보와 카드 비밀번호를 활용해서 카드 납부 정보를 완성하겠습니다. 여권과 카드 정보가 보입니다. 카드 이름 피플카드라고 기재되어 있네요. 카드사 먼저 선택하겠습니다. 카드사 피플카드 선택하시고 카드 번호는 4자리마다 끊어서 키보드에 탭을 눌러 입력을 이어가겠습니다. 탭, 탭, 자, 유효기간 입력하겠습니다. 카드 앞에 4자리 숫자 있으시네요. 0827. 자, 생년월일은 여권에서 확인하겠습니다. 자, 여권에 01, 2월, 그리고 1987. 그럼 생년월일 2자리 연도는 87. 자, 월은 02, 일은 01이 되겠습니다. 카드 비밀번호 4자리는 문제에서 제시한 1619번으로 입력하겠습니다. 카드 비밀번호 1619, 그 중에 앞에 2자리 입력합니다. 네, 문제풀이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